안녕하십니까. 하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태백 8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유 죄송합니다. 뭐가 또 이거는 맨날 하는데도 그냥 진행하죠. 상관은 없는데. 자, 태백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중요한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태백도 공자에 의해서 굉장히 발굴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백은 가히 지덕한 사람이다라고 이를만 하다. 3번 천하를 양보하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함이 없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하를 3번 양보했는데 백성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칭찬함이 없다. 요거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실오금. 옛날에는 사투리에 여러분 실오금.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냥 무득이 이 자체를 그냥 하나의 그냥 득이 자체를 그냥 가벼운 조사로 보면 됩니다. 백성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칭찬함이 없다. 왜냐하면 태백하고 공자의 그 기간 자체는 한 300년? 이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된 거죠. 자, 그럼 여기 어떤 고서가 있느냐면은 태백은 주나라 태왕의 장자다. 여기서 태왕이 누구냐면은 고공담보라는 사람이에요. 뒤에 나오는데 제가 고공담보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큰아들이었네요. 그런데 지덕이라고 하는 덕이 지극해서 더 이상 갈 게 없다. 여러분 이런 거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주자도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나 의미 없는 거죠. 이게 덕이 지극하면 지극한 거지 덕이 지극하여 여기에 더할 것이 없다. 이거 다 군더덕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명은 말하자면은 고손이다. 이 고자가 바로 3번 양보하는 걸 고손이라 그래. 우리가 옛날에 태조 이성계가 지가 조선을 개국하면서 왕이 되고 싶었는데 신하들이 전하 임금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못한다. 그러죠. 1번, 2번, 3번. 그게 고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예전 사람들은 3번까지 양보해요. 그러다가 진짜 양보하는 줄 알면 안 돼요. 그냥 그러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득이칭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이 음미해가지고 그 흔적을 가히 볼 수가 없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여기에 주자가, 이건 전부 다 사기를 근거로 해서 쓴 거예요. 그러나 사기 또한 이런 것도 그전서부터 내려오는 문헌에 의해서 쓴 거죠. 자, 태왕에는 3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태백이고, 둘째 아들이 중홍이고, 그 셋째가 계력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태왕지시에 자, 이것도 태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고공담보가 일개 지방의 변방의 저우였어요. 근데 왜 여기다 왕을 왜 썼느냐? 후세 사람이 후대에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나서 주나라를 열고 나서 자기 선대의 할아버지 그 직접적인 저기에 왕을 추존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태왕지시에 상나라 도가 상의 정치가 점차 무너져가고 주나라가 날로 강대해지며 사실은 여기도 주라고 하면 안 되죠. 원래 이 변방의 하나의 나라였으니까 주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름 붙인 거죠. 근데 계력이 고공담보가 보니까 자기 셋째 아들이 손자를 낳는데 창이라고 하는 손자를 낳는데 얘가 범상치 않다는 거예요. 성덕이라고 하는 건 성인의 덕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자,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게 나름대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왕지시에 상나라가 정치가 몰락해져가
받고 저욱인 주나라가 강대해졌다. 이게 뭐죠? 이미 이거를 고공담보는 이미 머릿속에 언젠가는 상나라를 물리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운주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요가 순한테 선양하고 순은 우한테 선양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후세에 조작된 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전 자체가 조작된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전국시대의 위나라에서 죽간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는 우리들이 그동안 기존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는 요순우에 대한 문제 그대로 나와 있는 그 문서가 나왔어요. 예,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본 거는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그걸 다 없앴다고 합니다. 예, 그와 같은 기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요 임금이 늙어가지고 순에 의해서 억압당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요의 아들이 단주가 패도한 놈이어가지고 내쫓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결국은 뭐냐면 권력 다툼에 의해 가지고 요가 물러난 겁니다.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맹자도 여기서 무왕이 역성혁명을, 저도 역성혁명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무왕 때에 마치 벌어지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할아버지 때서부터 상나라에 대한 것을 이거는 엎어버려야겠구나라는 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셋째 아들의 난 그 손자를 딱 보니까 얘가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고난 게. 예. 그래서 태왕이 고공담보가 이로 인해서 전상의 뜻을 갖춰 이거 문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당시 입장에서 신하의 마음으로서 일종의 혁명이잖아요. 상을 베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글에는 마치 맹자라든가 하면은 주나라가 무도해가지고 어쩌서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고공담보가 상나라를 엎어버리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 그럼 잘못된 것, 저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너무나 그것을 미화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문왕이라든가 무왕을 성인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성인 같았으면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는 공자의 미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백을 칭찬하는 건 뭐죠? 어딘가 문왕과 무왕에 대한 만족스럽지 못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맹자는 탁 잘라가지고 정당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태백이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나라. 왜냐면 신한데 자기 앞집가 그래도 신한데 은나라의 신한데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반역행위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왕이 마침내 계력한테 셋째 아들한테 위를 넘겨준 거예요. 왜냐하면 계력한테 줘야지 창한테 미치니까. 태백이 그 사실을 알고 둘째 동생하고 같이 더불어서 형만으로 도망갔다. 은둔했다 소리예요. 형만은 요즘에 뒤에 말로 하면은 형초, 초나라 쪽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거죠. 이에 태백이 계력을 세워서 그 나라를 전해서 창에 이르러서 이 창이 이제 문왕이죠. 문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분천하에 그 둘을 두니 이것이 문왕이다. 문왕이 붕하고 그 동생, 문왕의 동생, 문왕의 아들 발, 이름이 발이에요. 발이 등극해서 마침내 상나라를 극복해서 엎어버려서 천하를 두었다. 결국 찬탈한 거죠. 좋게 말하면 역성혁명이고 나쁘게 말하면 찬탈한 거죠. 결국은 이것이 무왕이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 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역사는 누가 쓰죠? 승자가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은나라 마지막인 그 주왕은 폭군이 되어야 되죠. 폭군은 뭐죠? 주색 잡기 해가지고 나라의 모든 그 뭐랄까 재정 상태를 파탄으로 만들고 국민들이 피폐해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주가 그 은나라 마지막 임금 주가 걸주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역사에서 동양에서는 걸주 같은 폭군이 없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후세에 걸주보다 더 폭군이 많았어요. 예. 걸주보다 훨씬 잔인무도한 사람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 주가 임산부를 칼로 찔러가지고 애를 뭐 빼냈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비가는 성인이라 그래서 그 성인의 심장은 공규가 구멍이 7개라 그러니 진짜인지 아닌지 칼로 찔러가지고 심장을 도려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무왕이 자기가 개국한 것을 건국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문헌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는 거. 예. 다만 은나라가 망할 때 됐으니까 망한 것은 맞아요, 여러분. 예. 제가 무왕을 비판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은 과거의 역사나 현대의 역사나 이렇게 비춰봐서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그렇게 자식이나 마누라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엄마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애미가 그 자식이 말 안 듣는다서 자식 왕도 갖다 죽여버리고 그러는 게 권력인데. 그러니까 태백의 덕으로서도 상가 주에 당해가지고 좋기. 자, 여기서 조라고 하는 건 저우들한테 인사를 받는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신하들한테 인사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해서 천하를 주었건을 이에 버리고 취하지 않고 또한 그 흔적을 없었다. 왜? 흔적. 그러면은 자기가 흔적을 남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뜻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너는 당신들은 역적질한 거야. 이렇게 흔적을 남겼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을 덮어버린 거죠. 그 덕이 지극하여 덕극함이 어떠하겠는가. 그 마음은 마치 이 백이숙제가 고마지심. 무왕이 징벌하러 갈 때 말고삐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나 일의 난처는 일에 처하기 어려운 것은 이보다 심한 게 있다. 왜냐하면 백이숙제는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냈고 간할 수 있죠. 그러나 태백은 어떻죠?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일의 난처라는 거예요. 처하기가 어려운 거다. 처려가 긴 거다. 이것보다 심한 게 있다. 백이숙제의 고마지심보다 심한 게 있으니 부자가 탄식하면서 찬미한 것이 마땅하다. 태백이 쫓지 않는 것은 춘추에 전에 보인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죠. 춘추에 보인다가 아니라 춘추 전에 보인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전은 좌전을 뜻하는 거예요. 좌전. 그러니까 춘추와 춘추 자전은 다른 글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춘추에 그 사건의 내막에 붙어 있는 것을 좌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 좌전의 글을 춘추거에 맞춰서 처음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게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춘추 자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두여라는 사람이에요. 두예인가? 두예. 이분은 그 삼국 시대의 그 일종의 위나라 사람이에요. 위나라 사람. 위나라 장군. 이분이 그 총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따라갔던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문이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춘추 자전 설을 보면은 그럼 거의 명문이에요, 여러분. 춘추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글이라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글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춘추하고 춘추 자전은 조금 다른 거다. 그런 거. 자, 공자가 말하기를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은 노하고 상가할 줄만 알고 예가 없으면은 사하고 용감하되 예가 없으면 난하고 정직하기만 하고 예가 없으면은 교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살펴보면 돼. 그러면서 우리가 자 여러분 공손하고 상가하고 용기가 있고 정직한 거는 굉장히 좋은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손한 사람이 왜 예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공손하되
예로서 적절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예가 없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끊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아, 공손한 사람이 예가 있죠. 상가하는 사람이 왜 예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예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손하되 적절하게 예로서 맞추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힘이 든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 사는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뭐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신중하다 보면 뭐예요? 당연히 예로서 준열하게 꾸짖을 때가 있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근데 왜 두려워하죠? 이 사람이 여기서 너무 조심하니까. 조심해다가 자기가 나설 자리가 나서서 얘기해야 될 자리인데 얘를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살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너무 신중하고 그 예로서 합당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혹시 내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집권자한테 미움받지 않을까 괜히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죠. 교는 급절한 거다. 뭔가 사람이 고지식하게 정직하고 어떨 때는 그 예로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은 각박하죠. 여기서는 그 성격이 정말 까칠하고 각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문에 맞춤이 없다라는 건데 적절하게 예로서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고로 이 네 가지의 폐단이 있다. 예가 없게 되면 예로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네 가지 폐단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 어떤 사람이 좋은 점이 있다. 이 공이라고 하는 좋은 점이 있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와 같은 병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신중하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덕이죠. 이런 것은. 근데 이와 같은 덕에도 이와 같은 병이 있다. 이게 뒤에 가면은 소동파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덕 즉 유시병. 이와 같은 덕이 있으면 이와 같은 병이 있다. 또 반대로 이와 같은 병이 있으면 이와 같은 덕이 있다. 그러니까 자로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은 덕이 있죠. 용감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병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공자 같은 성인은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없는 거죠. 이런 폐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부모한테 독실하면 백성이 인에 흥하고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옛 고구, 옛 친구를 저버리지 않으면 백성이 풍속이 투박하지 않다. 보고 배우는 거니까. 그 군자는 재상진이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는 성덕진이라고 안 했죠. 벼슬이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세계볼 말이니까 그때에 따라서 그것을 입각처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했는가 이런 걸 봐야 되죠. 흥은 일어난다. 우리나라 그 서울의 동쪽에 있는 문이 뭐죠? 동대문. 그게 흥인지문이죠. 이런 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흥인지문. 그리고 남대문 뭐죠? 숭례문. 투는 투박하다. 장자가라되 사람의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선호할 바를 알면 공손하되 불로하고 신중하되 불사하고 용감하되 어지럽지 아니하고 정직하되 고지식하지 아니해서 백성이 변화돼서 덕이 후하게 된다. 우시가로되 군자이하는 마땅히 하나의 장으로서 삶아야 된다. 이거는 여기에 아마 자월자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아니면 이것은 증자의 말이니 내가 살피건대 1절은 상몽과 서로 맞지가 않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 소리죠. 상몽이랑 서로 연결되지 않고 또 수편에 그 살펴보면 근종 추원의 뜻과 더불어서 비슷하니 오시설이 맞는 것 같다. 이건 증자의 글 같다. 말하는 투가 증자의 글과 같다는 거죠. 증자가 질병이 있으셔가지고 제자들, 문화의 제자들을 불러서 가로되 여기도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재미있죠. 문화의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도 불렀다는 얘기죠. 예. 개여족하며 개여수하라. 자, 이불을 저기 뭐 한쪽으로 치우고 내 손을 열어보고 내 발을 열어보고 내 손을 열어봐라. 예? 멀쩡하지 않느냐 소리죠. 시에 이르기를 전전긍긍 아주 전전하고 막 두려움에 떠는 거 긍긍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날까 막 위험해서 벗어날까 이게 전전긍긍이라고 쓰죠. 이게 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여림시면하며 열이방풍 깊은 골짜기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며 얕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한다고 하니 이게 바로 전전긍긍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죠. 예. 자, 전전긍긍은 하나의 형용사라고 그러면 그 형용은 뭐냐면은 깊은 골짜기에 내가 처해 있는 것 같으며 내가 얇은 얼음판을 밟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전긍긍하죠. 예. 오늘날 이후에 내가 이것을 면했구나 얘들아 이렇게 한 거죠. 이거 말고 또 당궁에 보면은 이 글보다 더 유명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당궁 읽을 때 나오는 글인데 후에 다시 한번 그것은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는 열다. 증자가 평일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했죠. 그러니까 수지부모니 불감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로 이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불을 열고 그 보게 한 거다. 시는 소민지편이다. 전전은 공구요, 긍긍은 개근이다. 이면은 떨어질까 두려운 것이요, 리빙은 빠질까 두려워한 것이다. 증자가 그 몸을 보존한 그 온전히 보존한 것으로서 문인들한테 보이고 그 소위 보존하는 그 어려움이 이와 같은 것을 말했다.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후에야 내가 이제 죽음을 목전은 이른 다음에야 비로소 그 회상을 면했음을 알게 한 거다. 아는 것이다. 소자는 문인이다. 말이 끝나고 다시 불러서 반복 정령의 뜻.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령코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런 소리죠. 두 번 거듭해서 이렇게 한 거죠. 야, 정말로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건 어려운 일이다. 이런 거죠. 그 심계함이 깊도다. 경계함이 깊도다. 정자가 그러되 군자가 죽을 때를 종이라고 표시하고 소인은 죽는 걸 살아. 이건 원래 정자가 한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막 정자가 규정하는 게 옛날 얘기에 보면 나와요. 자장인가 얘기했어요. 군자가 그 예전 수도 있어 말할 때 군자가 죽는 걸 종이라고 그러고 소인이 죽는 걸 살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가 그 몸을 보존함으로써 뭐라는 것을 종기사라. 그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종기사라 그랬지만은 그 장자에 보면은 종기천년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종기천년. 종기천년. 그 천년을 마쳤다. 그 생명을 마쳤다 이런 소리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고로 증자는 전기 온전히 돌아감으로써 면했다고 여긴 거다. 윤시가로되 자 이것도 여러분 여기 전기라는 말 있죠? 원래는 전이 생지예요. 요것도 효경이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전이 생지하시니 자는 전이 규제해야 된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낳을 때 온전하게 태어나게 했으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온전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상이라고. 그러나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다가 의에 처해가지고 목숨도 죽을 수 있죠. 팔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죠. 그건 운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육체적인 걸 말하는 거나 어떤 변에 통해 가지고는 여러분 팔다리가 끊어지고 목이 잘려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상적인 얘기고 상황에 의해서 팔다리가 끊어지고 목이 잘려나갈 수도 있어야 돼요. 예전에 맹자가 그랬잖아요. 맹자는 뭐냐면 산의 대장부가 죽음을 얻을 때는 자기가 몸에 골짜기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항상 어떻게 여러분 이불에 편안하게 가족들한테 불러가지고 팔아나 이렇게 하는 거는 증자가 그와 같은 세상에서 본인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증자가 어떠한 관직에 의해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나라가 정말했을 때 국가를 위해서 순국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여러분 너무 이것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또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자가 임종의 개수적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도를 얻지 아니하면 능히 이와 같겠는가? 예,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범시가로되 신체도 오히려 훼손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행실을 훼손시켜서 부모한테 욕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예, 반대로 여러분 어떠한 죽어야 되는 의리에 당해가지고 피하는 것은요 사는 것보다 욕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글을 통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을 가지고 얘기한 거다. 그런데 별난에 처했고 자기가 상황에 처했을 때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 목숨을 불사하는 거죠. 증자도 그랬잖아요. 또 다른 데 가서 보면은 증자가 질병이 있는데 맹경자가 물으려니, 맹경자는 노나라 대부 중손시다. 개손시, 중손시, 막 숙손시 있었다 그랬죠. 이름은 첩이다. 문지자는 그 질병에 유문한 거예요. 아, 선생님, 증자가 그래도 그 당대에 공자의 증자는 굉장히 늦게 공자 말년에 얻은 제자예요. 예. 그러니까 자로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 학렬이에요. 네, 나이도 그렇고 모든 게. 예.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증자 말년에 질병을 이제 그래도 대현인이니까 맹경자 입장에서는 유문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증자가 그러되 새가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새겨 들어라 이런 소리죠. 말은 자원야라. 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로 슬피 울고 사람은 궁예면은 근본으로 돌이키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착하다. 이것은 증자의 겸산이 만약의 경우 맹경자가 증자가 말하는 바에 그 선한 뜻을 이해해서 기억시키기 바란 것이다. 자, 그러면 증자가 말하고 싶으면 군자가 도의 세 가지 귀하게 여기는 게 있으니 동명모의 그 행동 거지에 있어서 이러죠. 행동 거지에 요 사는 이것을 본받는 거죠. 행동 거지에 있어서 포만한 것을 멀리 해야 되며, 그리고 얼굴 색을 바로잡는 데에 이에 항상 신뢰를 갖춰야 되며, 말을 하는 데에 이에 반드시 비루하고 이치에 져버리는 것을 멀리 해야 된다. 욕심을 갖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변두지사라고 하는 건 제사 지낼 때 그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 그 제사 지낼 때 많은 여러 가지 예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유사한테 맡기면 된다. 그러니까 유사가 있지 않느냐, 유사한테 맡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들을 때는 뭐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땅 먹는 소리고, 당장 지금 노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도 어려운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면에 그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귀는 중이다. 용모는 일신을 들어서 한 말이다. 포는 추려하다. 아주 거칠고 싸는 걸 조려라 그래요. 뭐 추자로 읽어도 됩니다. 마는 방사하다. 지 멋대로 하는 거. 방만하다. 이런 소리죠. 신은 신뢰하다. 정안색. 그러니까 안색을 바로 잡아서 미도움에 가까우면 색장자가 아니다. 얼굴만 괜히 그냥 소위 말해서 그 속된 말로 제가 할게요. 똥폼 잡는 거. 하는 게 아니다. 사는 언어요. 기는 소리다. 말소리. 비는 법누다.
누추한 걸 말하다, 비루하다. 의 뜻이 낮은 걸 말하는 거죠. 배는 배와 동안이 이치에 어긋나는 거야. 이게 결국은 중요한 거예요. 당신 대부로서 대부의 그 직함에 맞게 이치에 따라라. 괜히 역시 먹지 말라. 임금을 능멸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벼는 대나무 그릇이요. 두는 목에 그 나무로 이게 깎아서 만든 잭이라는 거죠. 예. 자, 말하자면은 돈은 비록 무소불지하나. 여러분, 돈은 사실은 그렇죠. 돈은 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무소불지하나 군자가 귀중열배는 오직 이 세 가지 있을 따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대도무문이니 이런 거 말은 좋죠, 여러분. 그게 사람 잡는 말입니다. 자, 대학에서도 무류본말하고 사유종시 아닌 지소선은 직근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도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죠? 물의 본말과 일의 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서를 구분하는 게 바로 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그 정말 언어의 유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수신의 요체요 정치를 하는 근본이니 학자는 마땅히 조전성찰하.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딱 보면은 조전성찰, 이거는 주자류다. 이렇게 딱 아셔야 돼요. 조전은 뭐냐? 앞에서도 말한 거죠. 조죽조나고 이거는 맹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말만 틀리지 이게 바로 거경. 거할 때 경에 거한다. 이거는 정에 해당되는 공부. 정에 해당되는 공부. 성찰은 뭐죠? 이거는 의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의리. 행위. 행의. 의를 행하는데 이거는 동에 해당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거경국리 이런 뜻이 여기서 나오는 이런 거 똑같아요. 거경국리나 조전성찰이나.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주자적인 그 문투예요. 주자적인 문투. 제가 눈상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글은 정주학 이전에는 쓰질 않았어요. 이와 같은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는 그 서지학적으로 우리가 글을 보면서 이것은 금원시대 이후의 한의학이구나. 이것은 금원시대 이전의 한의학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어떤 의안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조차 접해. 조차지간에도 인에서 멀어져도 안 되고 전폐 사이에서도 자파지고 엎어지고 자파질 때도 인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차 전폐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변두의 일 같은 것은 기수의 그 말이기 때문에 도의 전체가 진실로 여기에 이것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에 있어서는 유사의 직분이다 이 소리죠. 그 직분은 유사가 하는 일이다. 이것은 당신 같은 사람이 귀중하게 여길 바가 아니다. 그래서 정자가 그러되 동용문은 일신을 들어서 한 말이니 주선의 중체면. 주선이라고 하는 건 그 행동 거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주선이에요. 이거 채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이거 조금 제가 찾아봤어야 되는데 주선이 오히려 예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선이 예에 합당하면은 포만 이에 멀어지고 정 안색이면 망령대에 아지 않고 이에 미dom에 가까울 것이요 출사기에 바로 그 중에서 나가면 이에 그 피폐함이 멀어진다. 이 세 가지는 몸을 바로 함으로써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다. 고로 변도지사 같은 거는 유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시가로되 양어 중이면 즉 현어외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어 중이면 현어외라고 하는 게 바로 조전 성찰과 같은 거예요. 증자가 수기로서 위정의 그 근본을 여겼다. 정치를 하는 그 근본으로 여겼다. 만약 이에
기용 사물과 같이 자잘한 일은 유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렇게 확인을 안 했는데 여기 조금 제가 나중에 이게 채가 많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의미가 조금 안 통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채자인지 여기 문체로 글로 봐서는 주선 중예가 맞는 것 같은데 주선이 채 맞다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